2023년 이후에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3년 이전에는요, 그냥 단순히 사면 오르는 시대였고요. 2023년 이후에는요, 지가 상승이 끝난 시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빌딩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요, 2025년 빌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빌딩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현재 경제 분위기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트럼프 당선이 있었고, 또 기업 부진, 삼성, 롯데가 상황이 안 좋죠. 또 내년에 반도체 시장도 많이 안 좋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데 개헌령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연말이라서 또 유동성 감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빌딩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매물이 많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금액을 많이 낮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괜히 낮은 금액으로 내놓았다가 소문만 나고 제대로 팔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억 원짜리 빌딩을요, 25억에 던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25억에 내놔도 지금은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괜히 25억 원에 내놨다가 동네방네 소문만 나기 십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초에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제는 25억에 싸게 팔기가 아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금액을 올려서 30억에 매각하려고 하면 이미 25억 원의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30억 원에도 팔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금매로 내놓는다는 거는 도박성 플레이와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자들은요, 지금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 버티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5년 빌딩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언론에서는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7에서 1.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건데, 자, 이 얘기는 올해보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을 의미하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자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겠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할 수가 있죠. 또 여기에 따른 임대 시장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빌딩은 임대가 채워져야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공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빌딩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은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빌딩 투자는 경제 성장률보다는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재화인데요. 금리가 하락한다면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거래되지 않고 쌓여있던 매물들이 하나씩 소진이 되면서 유동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수요가 생기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런 분위기의 편승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호황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로 인한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2025년 말부터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요,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체감도가 무뎌지는 현상에서 오는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가 좋아졌다 또는 나빠졌다 라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한 말부터 점차 더 나은 시장으로 회복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더 이상 자연적인 지가 상승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런 기술적 접근과 전략적 투자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과거에는요, 빌딩 투자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값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싸게 사던 비싸게 사던, 그러니까 입지가 좋든 나쁘든 간에 대부분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장이 단순히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기술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빌딩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축을 할 때 뭐 앞으로 짓던 뒤로 짓던 건물을 세우기만 해도 집가 상승 덕분에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년 전의 호황기 때는요, 거래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축
신축가 리모델링 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현재 강남에요, 10년 이내 신축가 리모델링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만 해도요, 약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 10억에서 20억 원을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축가 리모델링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독자분이 신축을 했다고 쳐요. 기존에 나와있던 건물도 수두룩한데 굳이 구독자분의 건물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결국은 이제는 신축가 리모델링 역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사고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신축 시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연면적을 허용 면적보다 무조건 높게 지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강남에 보통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대지 70평짜리 부동산이요, 보통 연면적 200평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합법적으로 연면적을 250평까지 늘릴 수 있다면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200평 건물과 같은 임대 수익을 얻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의 역세권의 신축 빌딩이요, 현재 임대 평당가가요, 평균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연면적 200평짜리를 임대를 맞췄을 때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면적 250평짜리를 15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만 받아도요,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 200평을 지은 건물주는요, 임대료를 호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임대료 맞추는 데 있어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250평을 지은 건물주는요, 이분보다 20% 싸게 임대를 맞추게 되면 같은 임대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임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임대료에 따른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연면적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설계 기술을 통해서 연면적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신축에는요, 설계가 시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가 가능한 넓은 면적의 땅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신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올 여름에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실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을 하면 다 골조 빼고 다 털어내서 거의 새 것처럼 만들어 놓는 방식을 많이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10분의 1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게 주고 무조건 다 새 것처럼 해야 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가 상승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들이던 적게 들이던 상관이 없었어요. 집가 상승으로 성공적인 투자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대출 이자도 많이 올라서 리모델링 비용에 돈을 많이 들이게 되면은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건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물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소 비용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도요, 이제는 이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요, 다양한 투자 가치 상승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요, 임대료가 낮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궁극적인 목표는 임대료를 맞추고 수익률을 높여서 건물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임대료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더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전과 2023년 이후에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 유튜브 분들이 4, 5년 전에 매입한 것을 가지고 이 성공 사례로 후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2023년 이후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진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2023년 이전에는요, 그냥 단순히 사면 오르는 시대였고요, 2023년 이후에는요, 집가 상승이 끝난 시대입니다.
지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요, 그냥 막연한 투자입니다. 막연한 투자.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한 투자를 하려면은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확실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청자분께서 빌딩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기준을 알면 빌딩 투자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딩 기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제가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대입하면 됩니다. 빌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요,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 수익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원래 다시 11가지 원칙에서 나눠지는데, 이 11가지 원칙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한 겁니다. 이 11가지 원칙은 감정가, AI 추정가, 매각사례, 건축물, 입지, 임대업종 등등이 있는데, 이 11가지를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히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요,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세 이하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30억짜리 건물을요, 25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저는 매입하자마자 5억을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밸류업 가능성이에요. 월세가 잘 나오고 신축된 건물은 더 이상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미 이익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래된 건물과 신축 같은 거를요, 해서 밸류업을 많이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상승만을 통한 가치 상승을 또 하고 있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뭐 주차장을 상가로 바꾼다든지, 뭐 전광판을 놓는다든지, 뭐 여러 또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역세권이라든지 목조 상권이라든지 지하철역이 개통 예정이라든지 건물 앞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든지 건물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뭐 핫플이 생겼다든지 이런 이유로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 세 가지의 원칙이 다 포함된 건물을 찾는다면 확실한 빌딩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익을 얻냐 못 얻냐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4원칙의 엑시트입니다. 매입하기 전에요, 미리 매각 금액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트까지 된다 그러면 완벽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이번에는요, 금호동 건물 가지고 한번 이 4원칙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도 올렸던 금호동 건물인데요, 이게 1년도 안 된 신축 건물입니다. 이게 기업은행에서 감정가가 150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건물이 얼마에 매각됐냐, 110억에 나왔다가 10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 8,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럼 이런 칙에 들어가겠죠. 시세보다 3, 40억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매입하자마자 차익을 얻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밸류업 가능성이에요. 이미 신축인데 무슨 디벨롭이 되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축 리모델링만이 디벨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료를 올리는 전략만으로도 디벨롭이 되는 거라고요. 신축과 리모델링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임대료를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요,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요,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공실이니까 가치가 매우 낮게 나왔던 건물이었죠. 그래서 이 매입한 사람은 공실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임대를 채우게 된다면요, 건물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요, 임대만 채우더라도요, 밸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일단은 수익을 얻고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3원칙인데요. 입지에 따른 지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가능한 건물이거든요. 자, 이 건물이 바로 이 금호역 앞에 있고요. 이 건물 바로 뒤에 21구역이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3단계 조합 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3단계만 가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건물 맞은편에는 23구역이 현재 동의 중에 있어요. 여기도 거의 지금 뭐 된다는 분위기로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도로가 또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또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금호동이라는 서울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입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호동 중심으로 우로는 성수역, 북으로는 신당동, 좌로는 한남동, 남으로는 강남이에요. 아주 핵심 입지의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입지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불가피하겠죠. 자, 여기에 물가 상승률 3%와 이런 호재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최소한 5% 이상 집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금호동은 세 가지 원칙에 완벽히 부합이 되었어요. 시세 이하로 싸게 샀죠. 임대만 받으면 됩니다. 시간 문제죠. 또 입지를 집가 상승까지. 여기에서 트리플 수익을 얻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자, 엑시트죠, 엑시트. 이거를 104억에 샀는데, 임대를 다 맞추고 나서 130억에 매각을 하면은요, 임대 수익률 3.1%로 되고요, 평당 1억 172만원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은행 감정가는 150억이라고 했죠. 매입하고 130억에 재매각해도 감정가 이하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매각까지, 엑시트까지 완벽합니다. 이게 바로 빌딩 투자의 4원칙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의 전망은 금리가 내려가지만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연말쯤 되면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그냥 무뎌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2023년 전에는 집가 상승은 올라갔지만 2023년 이후는 집가 상승은 끝났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접근 방식으로 대입해서 2025년에 어쩌면 이런 안 좋은 시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 사원칙을 활용한 사례 연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갔고요. 시청자분들께 이런 투자 성공률을 계속 높여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서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 한 해는요. 정말 우리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 부자 되고 또 지금까지 물려있는 분은 또 탈출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